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검찰과 청와대가 각종 비리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또한 여야 간의 패스트트랙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하는 가운데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총체적 난국에 처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과 해법은 없는지 국회 부의장을 지내시고 사선 중진 의원이신 박주선 의원님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에도 출연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이 아주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좀 비판한 쪽도 있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지금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조국 수사에 이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 사건이 일체히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 반환점 이렇게 돌아서면서 국도의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에 김대중 정권 때도 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정권의 생리를 훤히 잘 아실 텐데요. 한마디로 국민 무수한 줄을 모르고, 예. 또 대단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정권이 예. 진 면목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당시 국회 부의장 때 인사차 찾아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취임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야당은 할 일이 없어지겠다. 이대로 간다면, 나는 당시 야당 비대위원장이었고, 물론 내가 바른미래당 대표 됐습니다만, 그때 전폭적으로 문재인 정권 성공을 지지하고 기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허울 좋은 말뿐이고 실제 행동과 속내는 완전히 거꾸로 갔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권력 게이트, 청와대 게이트, 그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거 정권에서도 검찰과 청와대가 지금처럼 이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있었습니까? 매우 이례적인 건 아닙니까?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뭐 특수부장 출신이니까요. 검찰의 중앙수사부에도 있었고 특수부도 있었고, 청와대 지금 민정수석 역할도 제가 했었고 그러는데, 우선 검찰총장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현재 권력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비리, 부패, 부정이 있으면 척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현재 권력과 관련된 사안에 검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청와대 여당 할 것 없이 나서가지고 검찰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 압박을 하고, 이런 정권은 그동안 없었고,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당이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불신하고 검찰을 이렇게 비난하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옛날 검찰은 여당이나 권력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여당과 권력에 부담이 되는 검찰권 행사를 하니까 그걸 뭐 막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런 속내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도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중립 독립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면서 무슨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집권 세력의 생각과 의중이라고 한다면 공처를 100개 만들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수사기관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마치 굶주린 2리 때처럼 예. 국민만 못 살게 하는 그런 나라의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여러 비리 의혹 사건을 보면은 다른 비리라든가 뭐 비리 사건은 산하기관이라든가 무슨 다른 공직자들이 이렇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비리 의혹의 진원지가 그 몸통, 사령탑이 어디냐? 다들 지금 청와대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붙어도 청와대에서 다 이렇게 지시해갖고 이렇게 벌어졌구나. 또 조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의 그런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갖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점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보고 무시하지 않으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옛날 장자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그러면 바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정치권은 말할 것이 없고 국민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아무리 제대로 된 검찰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을 상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그죠. 리스크가 엄청나죠. 그렇다면 내가 의혹을 받고 있고 내 보좌진들이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수사보다도 엄정하니 철저하니 수사를 하고 또 그리고 비서실 의혹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도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앞장서서 협력하라 이런 조치를 해야 할 텐데 뭐 지난번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대통령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문제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아예 언급을 안 해버려서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 수사 피해자나 또 참고인도 아닌데 수사하는 검찰보다 앞장서가지고 진실을, 이것이 진실이라고 발표를 하는 이야기는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맞춰라. 결과를 이런 방향에서 내라 하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박 의원님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밑에 사직동 팀이라는 걸 운영한 걸로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원후 별동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난번 드루킹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사직동 팀하고 별동대로 좀 다릅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역할을 할 때는 특명감찰반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성, 투서, 진정, 탄원이 막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수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과연 이걸 수사에 검찰이나 경찰이 참여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진실 규명될 수 있는 사안인가 하는 것을 그 개연성을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기동 팀에다가 첩보라든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이게 진실성과 관련된 여부 그다음에 사실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느냐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때 이제 수사기관에다 정식 이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사전에 정보나 첩보를 걸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부당한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가 좀 어려워지고 괜히 죄도 없는 탄원이나 진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수사라고 수사를 하라고 하게 되면 검경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해 가지고 수사권이나 경찰권 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죄 없는 사람이 진정서 하나나 탄원서 하나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면 국민 위화감은 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번에 지금
울산시장 선거 관련 그 첩보. 백원우 예. 비서관이 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첩보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청와대에서 다 가공을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히 편지 보고 가공을 한 거죠. 선거 후보자의 쪽에서의 상대 후보 쪽에서 청탁. 제보를 받았죠. 청부에 의해 가지고 예. 하명 수사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수사다. 이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있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물론 저는 예.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앞장서서 예단을 하거나 네. 또 청와대 쪽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견지에서 비춰보면 아마 사실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박 의원님은 과거 검찰에 계실 때 뭐 수많은 수사를 해 보셨으니까 감이 있을 거예요.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나 이번 선거 개입 사건, 일종의 정치 공작 사건을 보면은 지금 윗선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은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에 백원우 선에서 끝났을까요? 뭔가 더 큰 뭐 윗선이 있던가 아니면 어떤 기획이 있었던가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백원우 비서관 선에서 끝났다 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은 뭘 했으며 그러니까. 그 백원우 비서관의 권력 농단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청와대라는 권력의 그 시스템은 어느 개인 비서관이 좌지우지를 못합니다. 그럼 바로 청와대의 행동은 바로 대통령과 연관돼서 결과를 비판하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비서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와대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의 핵심 고위직 내지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런 분들이 깊숙이 관여를 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지금 하명 수사를 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가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이런 사건이랄까 이런 어떤 청와대의 기획이 수석급 적어도 수석급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몰라도 또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그 사건의 비중이라든가 어떤 기획의 비중으로 볼 때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 합니까? 자기들끼리만 숙덕숙덕해서 대통령은 모르게 하고 우리가 무슨 일 나면 책임이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믿지가 않아서요. 모든 첩보 내용을 대통령께 일일이 다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송철호 후보, 울산시장이 아니고 옛날 당신은 후보죠. 때 그러신다면 뭐 절친이니까요. 후보의 당선이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까지 말씀하시고 아주 절친이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국민도 다 알고 있고 청와대 비서진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잉 충성 차원에서 이런 하명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했을 수도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제가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알았다면은 야당에서는 지금 그런 것 가지고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특히 저 광화문에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하야라고 지금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마 대통령이 이 부당한 하명 수사를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를 하거나 또는 동의를 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지는 않겠죠. 국가 원수가 그렇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는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총궐기를 했는데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검찰이 첩보가 들어오고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의도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지금 수사한다 그런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사건이 아니라 있는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주장을 하면서 없으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꼭 한국 속담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빈대나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고 도둑이 제발 저린단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로 이 청와대 게이트가 깨끗한 사건이고 의혹이 진실이 아니고 수사 결과 완전히 해명이 될 거고
모든 관계자가 혐의 없음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예. 왜 그렇게 과잉 반응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는 것은 당연하니 오히려 격려는 못 해줄 네. 망정 검찰을 이렇게 비난하고 수사 중단을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수사진에 대해서 감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뻔한 겁니다.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발표되게 되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되는 비리나 비행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을 미리 염려해가지고 수사 차단 차원으로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돼 있던 그 검찰 수사관 한 분이 아까운 목숨을 예, 아주 안타깝죠. 안타깝게 끊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나 또 청와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한다면 어떻게 목숨까지 끊은 그러겠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자꾸 정보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왔다고 알려져 있지 그런 않습니까? 보도도 저 봤습니다.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으되, 이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은 바로 이 사건의 본질과 성격을 여실히 증명하고 웅변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건 수사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사건 수사에 진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수사관의 진술 때문에 사후에 일어날 파장과 후폭풍을 생각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다. 목숨을 끊는 것이 차라리 예. 후폭풍이나 파장을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낫겠다. 목숨 끊는 편이 더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오지게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예. 사건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신속하니 철저하니 예. 지휘 구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라, 이렇게 검찰을 독려를 해야지. 청와대 대변인이 와가지고 검찰 수사와 정반대 주장이나 발표하고 있고 검찰을 비난하고, 여당은 검찰을 못 믿겠다. 어? 뭐 에휴, 일일이 다 말씀. 그래서 추미애 이제 의원이 법무장관이 이렇게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은 그 인사권이라는 걸 휘둘러 가지고 검찰 지금 현재 수사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직에 있는 청와대 실력자들 권력에 대해 수하는 검찰 입장에는 부담이 큰데, 이제 집권당 대표까지 했던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해가지고 청와대 지시를 은밀하니 받지 않을 수 없고, 집권당 자기가 소속돼 있던 그 당, 예. 당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언 무언 압력을 행사를 하게 됐을 때 이 수사가 제대로 갈 수 있겠냐. 이제 그랬을 때는 비참한 권력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굉장히 우려합니다. 저는 추미애 신임 장관 내정자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일말의 양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히려 이럴 때 저 법무장관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왕에 수사 시작을 했고 국민들이 관심이 크고 네. 또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련 사건은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장관이 오히려 엄명을 하고 또 외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도 해봅니다. 뭐 그런 기대는 좋은데요. 저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정권에 지금 잠복되어 있는 신라젠, 또 태양광, 우리들 병원,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뭐 상당히 취약한 문재인 정권이 하산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올라갈 때 힘들 것보다는 내려올 때가 좀 편하게 내려오는 것이 등산 또는 하산의 원리인데,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만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편해지고
한다고 생각할 때 네. 정말로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이 사건 후를 털고 제대로 된 정부 역할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발 내려올 때 부담 없이 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하는 그런 사태가 없이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요.